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잘하는 일을 해야 하나요? 정답은 좋아하면서 잘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좋아하면서 잘하기까지 하는 일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속하여 잘하게 만들면 된다. 물론 그것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남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공은 절로 따라온다. 다음은 남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원칙이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 들어볼 주제가 있습니다. 흔히들 성공하려면 열정과 실력,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강력한 성공의 열쇠, 오늘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서 특히 커리어를 고민할 때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질문이죠. 가슴 뛰는 좋아하는 일과 안정적인 잘하는 일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선택 모두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요. 좋아하는 일은 정말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주지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따르고요. 반면에 잘하는 일은 안정적이고 보상도 확실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이거 진짜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이 오래된 딜레마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길이 하나 있긴 합니다. 마치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해법 말이죠. 바로 이거죠. 일단 좋아하는 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아한다는 마음이 강력한 연료가 돼서 아무리 힘든 과정이라도 버텨낼 힘을 주고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결국에는 그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이 힘을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가 그릿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들어보셨죠? 그냥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긴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잃지 않고 꾸준히 끈기 있게 나아가는 힘. 이 그릿이야말로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을 단단한 실력으로 바꿔주는 핵심 재료인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진짜 엄청난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계속하게 되고, 계속하니까 실력이 늘고, 또 실력이 느니까 성취감이 생겨서 그 일을 더더욱 좋아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던 일이 어느새 성장의 기쁨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 공식, 바로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열정과 끈기로 실력을 쌓아라. 그런데 과연 이게 성공 스토리의 전부일까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정말 누구든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커리어를 자동차에 비유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실력은 시스템 안에서 제 역할을 하는 부품과 같아요. 그리고 열정은 그 차를 지치지 않고 달리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세 번째 층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기회와 사람을 나에게로 끌어당기는 자석의 힘. 다른 말로 하면 매력입니다. 이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기회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온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요, 결국 돈의 흐름도 정보도 결정적인 도움도 모두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결국 성공이라는 건요, 내 능력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자석 같은 힘, 이른바 매력 자본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 운이나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지금부터 이 매력 자본을 차곡차곡 쌓아서 성공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존중의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하는 건데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는 당신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힘들 땐 곁에서 위로해주는 감정의 동행자가 되어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진짜 내 편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편안함의 기술입니다.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뭔가 불편하고 긴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아, 이 비유 진짜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낡은 모자나 달아빠진 신발처럼 되어라.
새로 산 구두는 번쩍번쩍하고 멋있지만 발이 아프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반짝이는 사람을 잠시 구경할 수는 있어도 결국 내 곁에 오래 두고 싶은 사람은 내 발에 꼭 맞게 길들여진 편안한 신발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봐도 마음이 편안하고 감정 기복 없이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려면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은 없는지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고 다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겸손의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화의 스포트라이트를 나한테서 상대방으로 옮겨주는 지혜예요.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은요, 자기 모습만 비추는 거울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상대방의 좋은 점, 멋진 생각을 비춰주는 투명한 창문이 되어주죠. 나는 다 알아 라는 태도 대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더 신나서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치의 기술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가치의 기술. 다시 말해 기꺼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치라는 게 꼭 돈이나 선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따뜻한 믿음이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얻는 게 있어 라고 느끼게끔 스스로를 계속 채워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때 그 관계는 정말 특별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연결의 기술이죠. 이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용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관계가 무슨 큰 사건 때문에 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무너지는 거죠. 그때 그걸 외면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오해를 풀려는 그 진지한 노력이야말로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결국 성공에 대한 관점을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옮겨보는 거였습니다. 결론은 정말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럼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팬을 만드세요. 내가 성공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고 도와주고 싶게 만드는 거죠. 나에게만 쏟던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돌릴 때 신기하게도 성공은 저절로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자, 오늘 분석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팬을 만드는 법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관점을 한번 확 뒤집어 보는 거예요.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당신은 먼저 누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팬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어쩌면 모든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좀 깊게 성공의 진짜 열쇠는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팬을 만드는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수렴됩니다.